안녕하세요. 오늘은 과학과제 연구 오리엔테이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이 첫 시간인데요. 이 과목은 제천여자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과학 과목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1년 동안 과학과제 연구 수업을 하게 된 유상현입니다. 학교에 다니는 동안 여러분이 제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저는 올해 제천여고에 처음 오게 되었습니다. 학교 생활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선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잘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1학년 7반 담임 선생님이에요. 뜬금없지만 제가 여러분께 부탁을 하나만 할게요. 절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과학과제 연구라는 과목 자체가 여러분과 저의 상호 피드백이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저를 어려워하지 않아야 수업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겠죠. 저도 여러분이 궁금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답변하고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도와드릴 테니까 절 편하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과학과제 연구라는 과목이 새로 신설이 됐어요. 작년까지는 다른 학교에서 과제연구라는 이름으로 진행이 되었어요. 그리고 제천여고에서도 공동교육과정으로 개설이 된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규 시간에 개설이 된 것은 처음이에요. 그래서 저에게도 낯선 과목인데 여러분에게는 더 낯설게 느낄 거라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오늘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과학과제 연구를 조금 덜 낯설게 느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이 과목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자율성이 굉장히 높은 과목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교과서가 없어요. 그래서 수업의 방향을 굉장히 자유롭게 설정할 수가 있었어요. 정욱 선생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눠서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평가 항목은 어떻게 정할지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정욱 선생님께서 굉장히 고생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먼저 과학과제 연구가 어떤 과목인지,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평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과학과제 연구란 과학과제 연구가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에게 안내를 해드릴게요. 두 번째, 평가계획 살펴보기라고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겠죠.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 탐구의 방법이라고 우리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탐구 방법에 대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기초적인 탐구에 대해 안내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과학과제 연구란 무엇일까요? 명확히 떠오르는 생각은 없겠지만 모두 비슷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과학과제 연구하는 과목이겠지. 맞아요. 그렇다면 과학과제는 무엇일까요? 이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 교육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교육과정에 따르면 과학 탐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탐구 능력을 향상시키고 보고서 작성법을 배운다. 이 탐구 능력이라는 것이 꼭 과학적인 무언가를 의미하진 않아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항상 탐구를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해결하기 위해 자료를 조사하거나 또는 새로운 공부를 하거나 이러는 등 많은 활동을 하게 되잖아요.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모두 탐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자료를 조사하고 해석하여 자신이 바라던 결론을 찾아내는 탐구 능력은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보고서 작성법. 우리 학생들은 보고서를 중요하지 않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생각은 지양하셔야 합니다. 대학을 가게 되면 레포트라고 하는 보통의 숙제와는 다른 무언가를 하게 됩니다. 이때 학과의 특성에 따라 레포트의 양식은 다르겠지만 레포트라는 이름의 보고서를 쓰게 돼요. 여러분이 자연과학 계열로 가게 되면 매일같이 실험 보고서를 쓸 수도 있고요. 또는 공학 쪽으로 가게 되어도 비슷한 상황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대학 학과뿐만 아니라 대학 이외에 직장을 다니게 되더라도 어떠한 일에 대해 계획이나 과정, 그리고 결과 등을 문서에 담아내어서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일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결국은 보고서 작성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보고서는 특별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므로 지금부터 보고서 작성법에 익숙해져서 보고서를 잘 작성할 수 있으면 앞으로 장래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연구 수행 능력을 기르고 연구 과정과 결과에 대한 의사소통 능력을 기른다. 현대사회에서는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많지는 않아요. 항상 다른 사람들과 협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따라서 그 과정에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의사소통을 원활히 해야겠죠? 그러기 위해선 이러한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자, 다음으로 결국 이러한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즉 탐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적인 능력에 대해 간단하게 이야기해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인터넷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진행한 굉장히 좋은 보고서들을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나와 있는 좋은 사례들을 분석해서 보고서가 어떤 형식으로 작성되고 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우리는 국립중앙과학관에 올라와 있는 다양한 과학 전람의 자료 중에 선택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를 분석해서 탐구를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 분석해 보도록 합시다. 이를 통해서 수업 시간에 여러분이 탐구를 실제로 수행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오해하기 쉬운 내용이 있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우리는 지금 등교 계약이 아닌 온라인 계약을 해서 실험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학 탐구는 실험을 해서 결과를 얻고 이를 통해 결론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집에서 어떻게 하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과학 탐구를 한다는 게 꼭 실험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실험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알고 싶은 무언가에 대한 실제적인 결과를 알고 싶어서 실험을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사실 여러분이 무언가 궁금해서 이걸 실험해보고 싶다 라고 생각하면 그건 이미 누가 해놓은 연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즉, 과학 탐구에는 이미 연구된 자료를 분석하는 것도 포함된다는 것이에요. 지구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매우 다양한 생각을 합니다. 또한 과학도 그에 맞춰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해요.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궁금한 건 이미 연구를 다 해놨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그 자료들을 쉽게 얻을 수 있으므로 그 연구 자료들을 분석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과학 탐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예시는 우리가 휴업 기간 동안 했던 국립중앙과학관의 전국과학 전람회에 나와 있는 보고서들인데요. 여러분들이 이걸 다 살펴봤을 거예요. 이처럼 매우 다양한 연구 자료들이 있으니까 이걸 분석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탐구가 될 거예요. 자, 다음으로 평가 계획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가 과학까지 연구를 하니까 결국은 연구를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과학과제 연구는 수행평가 100%로 평가를 하기로 했습니다. 각 항목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탐구 설계가 있는데요. 배점이 40점으로 가장 큽니다. 여러분이 어떤 탐구를 계획하는지 발표를 하는 거예요. 탐구의 동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떠한 탐구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어떤 결과가 예상된다 라는 내용을 친구들에게 발표하고 피드백을 받을 예정이에요. 그 다음에는 탐구를 실제로 진행하면서 중간 보고서, 최종 보고서 총 2번의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할 거예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도 각각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수행평가니까 동점이 많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탐구 설계, 중간 보고서, 최종 보고서 순으로 중요도를 두고 평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평가 기준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탐구 설계는 발표 평가라고 할 수 있겠어요. 발표하는 능력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소에 대해 평가를 하려고 했어요. 그에 따른 교육과정에 나타난 성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화면에서 볼 수 있듯이 여러 가지 평가 기준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과학탐구 요소를 이용하여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였는가 라는 항목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 중에서 과학탐구 요소들을 이용하여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였는가 라는 항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과학탐구 요소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많이 해왔던 문제인식, 가설 설정, 실험 수행, 그리고 자료 해석부터 결론 도출, 그리고 일반화까지의 과정이 과학 탐구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에 대한 예시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과학 전람회 한 예시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한 학생이 생각하기를 고기를 먹을 때 머리카락에 냄새가 너무 많이 밴 거예요. 그래서 머리카락에 냄새가 왜 벨까라고 생각했어요. 즉, 여기서 문제인식을 한 거예요. 문제인식을 한 뒤에 가설 설정은 무엇일까요? 문제에 대한 잠정적인 결론, 내가 생각하는 답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은 그 이유가 머리카락이 냄새를 잘 흡착해서 냄새가 잘 뵐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여기서 가설 설정을 한 것이겠죠? 그래서 머리카락이 냄새를 정말 잘 흡착할까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선행 연구도 찾아보고 현미경으로 관찰도 해보고 냄새를 잘 흡수한다는 물질인 숯, 규조토로도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냄새가 배는 정도로 비교를 해봤대요. 이렇게 실험을 수행했죠. 자, 다음으로 관찰을 통해서 숯과 규조토는 구멍이 많은 구조인 다공성 물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머리카락 또한 단백질이 꽈배기 구조로 되어 있어서 구멍이 많다라는 자료를 얻었어요. 꽈배기 구조 덕분에 냄새를 흡착을 잘 하는구나. 그러면 머리카락을 코팅하면 냄새가 잘 안 벨까? 라고 생각해서 다시 실험을 진행하고 거기서 나온 결과를 해석해서 머리카락이 냄새를 잘 배니까 흡착 필터로 사용해 볼 수도 있겠다. 이런 결론을 얻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반화라는 것도 있는데 가능할 경우도 있고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주제에 따라 각각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인 탐구의 예시를 한번 보았는데요. 이 예시는 실제로 중학생이 수행한 보고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처럼 충분히 우리 주변에서 탐구의 주제를 찾아 이를 연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은 중간 보고서예요. 탐구 보고서 A라고 나타나 있는 평가 계획의 성취 기준을 한번 살펴보세요. 자, 다음으로 중간 보고서의 세부적인 평가 기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굉장히 다양한 게 있을 수 있겠는데 여긴 좀 일반적인 거라고 보시면 돼요. 중간 보고서는 일반적인 항목으로 평가를 하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중간 보고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될까요? 우리가 연구한 이유는 무엇이며 이러한 자료를 얻었고 그리고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어떠한 결론을 도출해낼 예정이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면 됩니다. 여기서 주로 평가하는 것은 여러분이 어떤 유의미한 자료들을 얻어내고 있는지, 이게 필요한 자료인지, 다양한 근거들을 논리적으로 해석하고 있는지 이런 점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최종 보고서인데요. 여긴 탐구보고서 B라고 나와 있죠. 교육과정에 따른 성취 기준은 화면에 나타난 것과 같고 우리는 평가 기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과학적 사고력, 탐구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이러면서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도 읽어보면 다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평가 계획이랑 수업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탐구에 있어 그 기초가 되는 탐구 방법들에 대해 한번 적어봤어요. 영상을 시청하고 남은 시간에는
여러분이 검색을 통해 선생님이 써둔 이 단어들이 의미하는 게 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여기에 나와 있는 건 관찰, 측정, 분류, 예상, 추리, 의사소통 등이 있고, 저 오른쪽에는 우리 아까 봤었죠? 문제인식, 가설 설정, 그리고 변인 통제와 자료 변환, 자료 해석, 결론 도출. 우리 아까 보지 못한 게 자료 변환과 변인 통제. 이런 게 무엇인지만 한번 검색을 통해 찾아보도록 합시다. 이번 시간은 이렇게 마치도록 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국립중앙과학관에 잘 정리된 전람회 자료들을 살펴보면서 보고서의 형식과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 거예요. 궁금한 것이 있다면 EBS 온라인 클래스에 선생님이 써둔 번호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